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의사인 갑이 피해자에게 문진을 했어요. 문진하여 물어봤다는 거죠. 과거 봉침을 맞은 적이 있으면 그때 뭐 별다른 이상 반응 없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았다. 뭐 특별하게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듣고 이 문진하는 것도 진료의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이제 문진은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제 과학적인 검사를 해야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는 것도 이게 뭐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 들어가는 거니까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뭐 함부로 그냥 뭐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 생략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략하여 환부에 봉침 수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쇼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에요. 이제 상해를 입었다. 그럼 이제 네가 왜 이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공소가 제기가 된 건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문진도 하나의 진료 방법이고 다 물어보고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예전에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성립하지 않고요. 갑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만약에 이게 주차가 아니고 운행 중이라면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운행 중이라면 여기 이제 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보험 들어가 있으면 교통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제 유죄가 안 되는 거죠. 유죄가 안 된다는 건 이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운행 중이냐 운행 중이 아니냐를 놓고 생각할 때 주차라고 하는 건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쪽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차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의 주治医 겸 정형외과 전공의 갑은 가등과 수련의라고 돼 있죠. 수련이 의뢰 처방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답니다. 의사와 의사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되지만 이 의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밑에 수련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휘 감독해야 될 내용인데 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지하철 공사 구간 안전 의무 담당자인 갑이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바콘이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세 개를 설치하고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 이렇게 여기는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씌워놓는 거 있잖아요. 코갈콘 같은 거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걸 하고 신호수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거기를 건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공사할 때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 했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다 했고 3개 정도나 붙였고 거기다가 사람까지 인건비 들어가지고 한 명까지 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부주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원수 한 명을 배치를 했는데 신원수가 어디 그때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제대로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례 자체가 그런 사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지금 라바콘까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가 다치고 지금 이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는 과실치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야간에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에서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지금 진입로 부분이니까 거의 지금 이게 이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진입로니까 인터체인지 부근이니까 이거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고속버스를 어떻게 다 추월했다.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고속버스를 추월을 하는데 추월한 직후에 피해자가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여기 나오죠.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뭐를 했어요? 내가 의무를 위반했죠. 내가 의무를 위반한 것까지는 맞지만 이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건 교통질서를 그 고속도로 안에서의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문제인 것이지 이 사이에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범의 보호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과실이 이거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가라 마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2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네.